윗볼록이라는 게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게 우리가 걱정을 정말로 해야 할 윗볼록이고요. 이런 윗볼록은 이제 됐기 때문에 발생하고. 안녕하세요, 나나TV 황동현 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짠! 여기가 어딜까요? 바로 나나성형외과의 수술실입니다. 삼겹살 양이랑 오늘은 뭘 보여드리려고 하냐면 윗볼록이 생기는 원리에 대해서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윗볼록이라는 게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수술을 잘못해가지고 윗볼록이 온 거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보형물을 정말로 잘못 넣어서 수술을 잘못해서 생기는 윗볼록을 제가 오늘 보여드릴 거고요. 그렇지 않고 수술을 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생기는 윗볼록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삼겹살 양한테 수술 방법을 두 가지를 쓸 거예요. 하나는 흔히 얘기하는 이중평면법 근육 밑에 넣는 방식을 쓸 거고요. 또 하나는 근막하 또는 유선화 이렇게 넣는 방법을 쓸 거고, 각각의 수술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에 보형물을 위치시켰을 때 그리고 어떤 절개를 해가지고 수술을 했을 때 어떤 결과의 차이가 나는지 그 부분을 체크를 해보죠. 그럼 한번 봅시다. 먼저 겨드랑이 절개를 통해서 수술 먼저 진행하도록 하죠. 겨드랑이 절개를 할 때는 반드시 내시경을 쓰는 게 필수입니다. 지금 여기를 보면 제가 근육 밑을 따라가지고 지금 박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 위에 약간 불그스름하게 보이는 살코기 부분이 실제 수술 중이었다면 이게 대흉근이라고 하는 근육일 거고요. 아래쪽이 여기서는 뭐 지방이지만 실제로 수술을 하고 있었으면 여기가 이제 뭐 갈비뼈라든지 갈비뼈와 갈비뼈 사이에 있는 근육이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약간 여기 보면 이렇게 실 같은 거 보이죠. 이런 것들이 실제로는 이제 혈관과 신경다발 이런 것들인데, 수술을 할 때는 이런 거를 잘 지혈을 하면서 박리를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수술이 다 끝났습니다. 이쪽에 겨드랑이 절개를 통해 가지고 보형물을 넣기 위한 충분한 공간을 확보를 해놓은 상태고요. 지금 넣을 보형물이 상당히 큰 보형물이에요. 330cc 멘토 엑스트라 보형물인데 이 보형물의 폭이 거의 12cm 가까이 되기 때문에 겨드랑이 입구에서부터 보형물이 들어가는 길이까지 16cm의 길이의 포켓이 형성이 됐고, 좌우로도 충분한 박리가 이루어져서 보형물이 들어가면 이렇게 올라올 거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쪽에 이제 밑선을 통해 가지고 수술하는 부위는 제가 근막하로 박리를 해서 각각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한번 좀 체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쪽은 제가 눈으로 직접 볼 수 있거든요. 내시경을 사용하지 않고 직접 수술을 합니다. 여기는 아까와는 반대로 근막 위로 수술을 하기 때문에 아래쪽에 이제 근육이 보이죠. 근육의 결을 따라 가지고 위에가 이제 지방층, 요 아래가 근육층이고요. 이 근육과 이 지방 사이에 요 얇은 투명한 것들이 근막입니다. 그래서 근막하 수술법은 이 근육을 원래는 덮고 있을 얇은 막, 그러니까 두께로 따지면 사실 1mm 같이 안 돼요. 이 막을 따라 가지고 이제 수술을 하는 게 근막하 수술 방법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근육을 손상시키는 양이 거의 없어서 우리가 수술하고 나서 통증이 없고 회복이 빠른 게 장점이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위에 덮어주는 이 근막의 두께라든지 피하 지방층의 두께가 얇은 경우에는 수술한 티, 그러니까 보형물의 느낌이 좀 많이 강조될 수도 있어요. 지금 여기 밑선을 통해 가지고 수술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박리를 한 80% 정도 했거든요.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박리가 다 됐다라고 느끼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런 경우에 보형물을 넣게 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 한번 조금 미리 체크를 해보고 추가 박리를 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일단 공간 박리가 다 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형물을 넣었는데 이래도 들어가기는 하거든요. 실제로 보면은 그럴싸해요. 근데 지금 밑선 부위에서 보면은 이제 보형물이 약간 이제 튀어나올락 말락 보이고 있죠. 이제 보형물이 들어가기는 했으나 실질적으로 이제 보형물에 의해 가지고 가해지는 압력이 앞으로 나오려고 하는 압력도 있긴 하겠지만 이제 위아래 좌우로 분산되는 압력이 상당하다는 뜻이거든요. 옆에서 보면은 이제 보형물이 아래쪽으로도 약간 나오려고 하지만 이 힘이 위쪽으로도 전달이 돼 가지고 박리가 제대로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가슴 모양이 약간 양옆에 이렇게 좁고 위아래로 넓으면서 위에가 상당히 볼륨감이 과도한 윗볼록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우리가 걱정을 정말로 해야 할 윗볼록이고요. 이런 윗볼록은 이제 공간 박리가 덜 됐기 때문에 발생하고 아래쪽에도 과도한 긴장에 가해져서 흉터도 그다지 좋지 않게 되고요. 그리고 내측 박리도 충분하지 않으니까 가슴골도 벌어지는 현상을 만들 수밖에 없죠.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제가 추가적으로 박리를 더 해가지고 공간 박리를 적절하게 하면은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같이 보겠습니다.
아까 방리가 덜 된 상태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타이트한 느낌이 들었죠. 이제는 그냥 정확하게 이제 원형을 보이고 있고요. 옆에서 봤을 때도 위아래의 길이가 아까보다 훨씬 더 줄어드는 모양이 보여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위에 슬로프가 아까는 이렇게 굉장히 좀 급격하게 이루어졌는데 이제는 좀 스무스한 슬로프를 그리는 게 보입니다. 그리고 아랫선, 밑선 부위를 보면 아까는 보형물이 튀어나올락 말락 그런 모양을 보였는데 지금은 굉장히 여유가 있어요. 보형물이 그냥 이렇게 보면 보이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술을 완료하고 이거를 봉합을 했을 때도 여기에 가해지는 긴장감이 적어서 수술하고 나서 흉터가 별로 생기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술을 할 때 일단 얼마나 정확하게 공간 방리를 해서 보형물을 넣느냐가 윗볼록을 만드냐 안 만드냐를 결정한다고 볼 수 있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이것도 사실은 윗볼록이 있기는 해요. 왜냐하면 보형물이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이제 막 넣어서 조직이 하나도 스트레칭이 안 됐거든요. 굉장히 타이트해요. 사실은 수술하고 나서 이 정도의 위에가 볼록한 거는 수술 초반에는 모두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의 윗볼록도 없어지려면 요거는 진짜로 수술하고 나서 최소 3개월 정도는 기다려야지 모양이 예뻐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술하고 나서 윗볼록이 모두 다 있기는 하지만 이게 정말로 수술이 잘못돼서 생긴 윗볼록인지 수술은 잘 됐는데 내 조직이 아직 늘어나지 않아서 갖고 있는 일시적인 윗볼록인지는 확실히 좀 구분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숙련된 의사 선생님 수술을 받으신다면 이런 수술이 잘못돼서 생기는 윗볼록은 사실 걱정할 게 전혀 없을 것 같습니다. 겨드랑이도 마찬가지로 보형물을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그러면 이제 수술을 하고 나면 이거를 내려주기 위해서 그러면 뭘 해야 되냐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뭐 윗밴드를 해서 보형물을 내려줘야 되냐 아니면 내가 마사지를 해줘야 되냐 이렇게 많이들 여쭤보시는데 둘 다 아닙니다. 이거를 아무리 제가 누른다고 해도 다시 위쪽에 공간 방리가 돼 있고 보형물이 밑으로 내려올 수 없기 때문에 윗볼록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이제 가정을 해봅시다. 이 상태로 3개월이 지났어요. 우리 겹살량은 숙성 삼겹살이 되겠지만 실제로 사람 몸에서는 이 조직이 계속 리모델링이 되면서 쭉 늘어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윗볼록이 있죠. 근데 만약에 시간이 지나서 이 조직이 앞쪽으로 이렇게 쭉 늘어났어요. 그러면 윗볼록이 없어져요. 오히려 이 슬로프 자체가 굉장히 부드러워지면서 윗볼록은 없어지고 우리가 최초에 원했던 그런 물방울 모양의 가슴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수술을 하고 나서 생기는 윗볼록은 수술만 잘 됐다면 시간이 다 해결해주고 뭐 윗밴드 할 필요 없습니다.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3개월. 그리고 우리가 양쪽 가슴을 이렇게 각각 수술을 했는데 뭐가 더 예쁘다 뭐 이렇다기보다는요, 두 개의 수술이 느낌이 약간 다르죠. 근육 밑에다가 보형물을 넣은 이쪽은 보형물에 윤곽이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근막 밑에, 유선 조직 밑에 넣었다고 가정한 이쪽 밑선절개 쪽은요, 보형물의 윤곽이 조금 쉽게 보이는 것 같아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면 이제 가슴 위에 양쪽 다 조직이 타이트하니까 약간의 윗볼록은 있지만 이쪽은 급격한 경사, 경계면이 조금 보이죠. 보형물이 있다가 판판한 쪽 이렇게 딱 구분이 되는데 이쪽은 경계면이 슬로프가 상당히 좀 완만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가슴 외측에서도 이쪽은 이제 보형물의 그 테두리가 약간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쪽은 보형물의 테두리가 어디 있는지 사실 잘 보이지가 않죠. 가슴골 마찬가지예요. 가슴골이 이제 굉장히 잘 모아지기는 했는데 보형물을 근막 아래쪽에 넣은 쪽은 가슴골과 이행부가 좀 급격하게 가다가 가슴골로 가고요. 근육 밑에 넣은 쪽은 가슴골로의 이행부가 상당히 완만하게 진행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술을 동일한 보형물을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어느 레이어에 넣냐, 수술 방법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수술을 하기 전에 나한테 맞는 수술 방법을 원장님한테 추천받아서 진행하는 게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만져보면은 근막하에 넣은 이쪽은 보형물이 만져져요. 아, 이거 멘토 엑스트라 맞구나 라는 느낌이 정확하게 제 손에 전달이 되는데, 근육하에 넣은 이쪽은요, 이거 멘토인가 모티바인가 세린인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수술 방법에 따라서도 사실 조직의 두께에 따라서도 보형물의 그 촉감 전달력이 굉장히 좀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 삼겹살 양과 함께 다양한 수술을 진행을 했습니다. 더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셔도 좋고요. 재밌게 보시고 뭐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